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보냈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또다시 흔들리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부장님?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고요. 그렇죠. 네. 이게 극강의 변동성. 제가 2007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겪었던 변동성 중에 랭킹 3 안에 듭니다. 너무 심했죠. 네, 그러니까는 지수가 130포인트가 빠지고 오를 때는 150포인트가 오르는 이런 극강의 변동성 속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 손절 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말려드리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입이 너무 무서웠고 막상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 폭이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빠져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럴 때일수록 조금 내가 가진 기업에 대한 컨빅션이라든지 혹은 기타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희가 목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밤이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채널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는 한 번에 안 꺾일 것 같다 그런 소리가 가장 많았었어요. 결국은 일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들도 생각하기에 금리 레벨이라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조금 네. 그래도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시작인 월요일부터 지수가 급락에 나왔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그날 하루만 2조 넘게 그렇죠. 물량을 네, 팔았습니다. 맞아요. 예. 수급 이번 주 당연히 좋지 못했겠죠? 네, 일단 자료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3조 4,800억. 역대급 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31일부터 3월 31일부터 외국인들이 거래소 공매도 재개를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는 거의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수는 어제 옵션 만기일 때 하루 3천억 요만큼 들어온 거 빼놓고는 그 이후부터는 하루도 매수한 게 없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는 7,600억 정도 매수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조 1,900억 4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 아마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긴 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좀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코스닥 경우에는 2,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조금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런 거죠. 기관 투자가가 3,800억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요. 아마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써드린 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말로 오랜만에 좀 겪고 싶지 않았었던 2,300포인트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이틀 전에 붕괴가 됐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계속 지속 중이에요. 나스닥 보시면 아시다시피 12% 올랐다가 4% 빠졌다가 이거 사실 이런 변동성을 이것을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변동성을 겪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6조 이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날 음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가 잘 나오지 않던 어땠을까요? 그 외국인들이 그날 새로운 형식으로 매도하는 건 여태까지 있었지만 이번처럼 역대급으로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가 5조가 안 됐던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네. 6조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들어올만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네. 네. 안 들어온 거죠. 물론 이거 얘기를 좀 하자면 이거죠. 1분기 실적 잘 나온 건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구안신 수요라든지 레거시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수요가 당겨진 것이다. 관세가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면은 애플의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건 좀 심하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내용 제가 써드리기도 애매할 정도로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제외하고 관세를 90일 유예시켰다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유예가 나올 때 그 전날 아마 우리 시간에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장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엄청 뛰는 겁니다. 장중에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건 국채가 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고 네. 누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수익률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중국이 매도했는지
미국이 매도했는지는 아니 중국이 매도했는지 일본이 매도했는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국채 보유국 중에서 가장 많은 보유국은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다 혹은 누군가 모르지만 매도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생각했었던 금리도 빠지고 물가도 빠지고 저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스태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에 하루 정도가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금리가 뛰어버리는 바람에 마침 그날 밤에 스탠스가 하루 만에 바뀌었죠.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보시면은 어제 발표한 CPI 보셨다시피 네. 양호합니다. 컨센서스 2.5%인데 2.4% 발표를 했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막상 이게 트럼프 정부가 의도한 유가 하락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덜 나와서 예를 들어서 CPI가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급등을 다른 것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예정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전 수준처럼 CPI가 어제 우호적으로 나왔으면 어제 나스닥이 반등할 만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중 관세도 계속 더한다고 하고 있고 이건 유가 하락분 때문에 눈에 자명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의 수요나 침체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고 이 변동성을 겪으시면 안 되긴 하지만 이번 주에 겪었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정적인 시장이 좀 펼쳐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징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 상승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 밸류에이션에 다시 좀 부담을 주는 수준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변동성을 지켜보자. 이번 주 이제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부터 볼까요? 네. 외국인부터 좀 거래소 보면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되겠죠. 네. 오늘 매수만 좀 말씀드릴 텐데 보시죠. 일단 한국전력을 287억 그리고 한화비전, 산일전기, 한국항공우주, 현대글로비스 4일 동안에 3조 이상을 한 매도를 한 외국인 입장에서 실적으로 200억, 100억 단위 들어온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간 낯설거나 네. 혹은 근데 하나비전은 조금 놀랐습니다. 반도체 다 팔고 있는데 하나비전만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전까지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특히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부러져 있는데 하나비전만 좋았어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지금 TC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보다는 하나비전을 조금 더 보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기기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들어온 건 산일전기라는 거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매우 다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1,000억대, 1,600억 매수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엄청 좋죠. 980억. HD 현대중공업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순으로. 보면은 외국인 기관 어느 정도는 매주 특징이 잡혀지는데 네. 이번 주는 특징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이고 그죠? 그나마 개별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거가 맞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 보시죠. 삼성전자 8,200억, SK하이닉스 6,000억, 현대차,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5종목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업종 대표주.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식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항상 하락을 할 때 이런 종목들, 현대차까지 이 세 종목,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항상 단골 손님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지금 코스피가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 빠지는 거, 현대차 빠지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수급은 개인들 매도로 바뀔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차익 실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이 조금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국인 보시면은요 ABL 바이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4조 2천억에 라이센스하고 다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겠긴 하지만 상승세가 안 꺾여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랩 나올 수가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고용인데 뭐 안랩이야 뭐 정치 관련 중에 빼도록 하고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급등 나오거든요. 사실 어제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까지 우리 로봇주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은 미리 그래도 일부씩은 어느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가 보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가캠바이오, HLB 순으로 2차 전지가 눈에 좀 띄고요. 개인 투자자 보시면 삼천당제약,
올릭스, 주성 엔지니어링, 파마리서치, ISG 순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장 어려울 때 조금은 제가 뭐 신규 상장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빠질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을 세우기 전에 주요 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도 사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CPI도 양호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금토기도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금통위도 있고 네.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막상 제가 어제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일단 CPI 잘 넘어가고 1분기 미국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는 거 잘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빅테크들이 가이던스를 좋게 줄까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뭔가 우리가 배팅하기에는 사실상 좋게 나오지 않을. 왜냐하면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도 안 줄 가능성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좀 뺐습니다.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 빼고요. 실적 발표가 다 빼고요. 14일 보시면 미국의 3월 뉴욕 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하게 되고요. 16일이 좀 중요합니다. 중국 스탠스요. 아시다시피 1분기 GDP 그리고 중국의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하게 되고요. 그날 밤에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같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일 날 우리 금통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금통위가 솔직히 이제 저희가 매매할 때 우리나라 금통위 그렇게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번까지 빠졌었던 우리 시장 체력 자체를 얼마큼 한국은행에서 좀 북돋아 줄지. 아마 금리 인하할 확률은 좀 적긴 하겠죠. 뭐 저 11시 방송에 보긴 봤었는데 그만큼 그렇지만은 그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선이 준비되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네. 경험적으로 중소형주 단이라든지 코스닥은요 지금 시즌이 가장 강했었습니다. 뭔가 정책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도 바이오 움직이고 정책 관련주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거 자체가 대형주 단에서는 매크로가 덮여있던 관세가 덮여있기 때문에 당장 매매하기 힘든데 막상 이쪽은 지금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날에 ECB 기준금리 결정까지 같이 있고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오랜만에 넣어놨는데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중국 관련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책 관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은 성장주 쪽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넷플릭스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시장이 뭐 변동성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이번 금통위 정책 모멘텀에 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좀 이번처럼 제가 원고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어제까지 뭐 우리 한경도 나오면서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제까지죠. 일단 살아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할 때는. 근데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코스닥도 그래도 1%대 거의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잘 버티고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잘 생존하신 분들에는 항상 수익이 옵니다. 수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내일부터 오질 않고요. 여기서 조금씩 어떻게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방향이 잡혀지는 걸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양봉 나올 때 그때는 부담이 없어요. 막 올라 있을 때, 뭐 바이오가 많이 올라 있을 때, 혹은 옛날에 뭐가 올라 있을 때, 로봇이 올라 있을 때, 이럴 때는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바닥을 처음 양봉에 섰을 때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V자 반등이 유효할 것이냐, 저점 높이는 게 유효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후자입니다. 어디 보면 올랐다가 N자형 패턴이 오르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오늘 지금 N자형을 만들고 바로 코스닥이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강한 게 맞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이틀이나 3일째 연속 수익이 잘 났어요. 그리고 이럴 때 올라올 때 많이 오르거든요. 또 그러면은 바로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우후죽순으로 튈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정책주 테마주 매매하라는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싫어요. 그러시면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주도 섹터로 튀어나올지를 보는 겁니다. 주도 섹터 선별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거. 조선주,
방산주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에서 내 각도를 봐야 되는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매도를 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실적 나오는 종목들이 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어떻게 지금 매수 스탠드로 들어가는지 쇼커버 예상이 될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유리한 구간, 지금 구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일부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버틴 만큼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